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생방송 코인 파헤치기가 시작됐습니다. 코인 알아도 궁금하고 몰라도 궁금하시죠? 하룻밤 사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부자가 탄생하지만 같은 시간 피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도 한 트럭인 게 냉혹한 코인 시장의 현실입니다. 위도 아래도 예의도 없는 코인 시장의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코인 고수, 코인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나왔습니다. 예,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데. 자주 불러주세요. 네. 예, 그 손실은 좀 많이 만회하셨어요? 만회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예. 제가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가지고요. 그 필요한 게 조금만 더 일찍이었다면 굉장히 여유 있게 돈을 마련했을 텐데 하필 그 시점이 그래가지고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메울 때까지는 당분간 포지션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빨리빨리 포지션 통장 메워서 예. 저도 투자하고 싶습니다. 예. 꾸준히 개미처럼 종잣돈을 모으셔 맞아요. 다시 또 코인 시장을 네. 나가시려고 준비하는 고란 그렇죠. 대표님입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예. 자, 지난 일주일간 코인 시장 약간 지지부진했죠. 이게 지지부진했는데 좀 이따가 얘기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으로 보자면 그냥 이른바 이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네.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네, 그런 말 있죠. 내가 박스비. 네. 박스권에 갇힌 비트코인. 비트코인, 박스비. 박스비. 박스비라고 해서 뭐 삼성의 빅스비도 있는데 박스비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 글로벌 코인 시장에 있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자면 이 박스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국내 원화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엄청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얘기할 거를 세 가지 주제로 네. 일단 정리를 해오셨죠? 예,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실지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셀프 발행 코인 거래소 취급 금지.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엄청난 일에 네. 해당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둘째, 비트코인 ETF 나오긴 하니? 라는 거고요. 세 예. 번째, 달라진 연준, 비트코인에도 충격 줄까입니다. 네. 예. 다 흥미로운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셀프 발행 코인 거래소 취급 금지. 네. 예. 신문에 좀 나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세 가지 이슈를 꼽아야 되는데 네. 이슈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인데 오늘도 그런 걱정을 안 하게 금융위원회가 뭘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그 특금법이라고 하죠.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거기 뭐가 들어가 있냐? 일부 개정안이에요. 거기 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상자산 사업자, 이게 거래소를 말하는 겁니다. 네.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이잖아요. 이른바 이게 대표적인 게 셀프 발행 코인.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소 코인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이게 거래소 코인 가운데 사실 글로벌하게 가장 유명한 코인은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 바이낸스 코인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어요.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위, 4위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빗과 빗썸에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거래소 코인이 이른바 이제 4대 메이저 거래소는 거래소 코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몇몇 짜잘한 데 보면 거래소 코인이 있거든요. 예. 이건 이제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사실 투자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이 도대체 그럼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특수관계인 자주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뭔지는 모르죠. 그래서 궁금하죠. 특수관계인이 누굴까를 봐서 이제 특수관계인을 봤더니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사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에요. 점점 더 법으로 들어가니까 복잡해집니다. 네, 상법 시행령 그럼 제34조 제4항에 뭐가 있냐? 특수관계를 뭐라고 정했냐라고 보면 배우자,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과 함께 여기서 눈여겨볼 게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그 단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안 된다는 거고요. 특수관계인. 네, 당연한 것 같고. 특수관계인은 가족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그 핵심이 뭐냐면 30% 이상을 출자했구나라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업비트가 5종의 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원화 마켓에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근데 사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원화 마켓이 있고 비트코인 마켓이 있고 USDT 마켓이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마켓이나 USDT 마켓은 사실상 거의 뭐 죽어 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거래가 별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원화 마켓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업비트의 주장은 원화 마켓에서만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 거, 상장 폐지를 하는 거지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투자자들을 볼 때는 거래 상장 못하게 폐지나 한 거네요. 맞아요. 상장 예. 폐지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5종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게 뭐가 있냐면 예.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투자자 사이에서 약간 의아했던 게 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로, 하나는 페이코인이었어요. 네. 이 마로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앤 파트너스, 두나무의 100% 자회사 여기가 마로를 들고 있어요. 상당 수량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폐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페이코인 좀 복잡해요. 네. 페이코인이 다날이라는 회사의 다날 핀테크라는 자회사가 발행한 코인입니다. 근데 다날이라는 큰 이 지주회사 밑에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요. 네. 그 다날 엔터테인먼트가 K큐브 투자조합이라는 어떤 그 펀드를 통해 가지고 네. 두나무 지분을 13.4% 네. 들고 있어요. 건너 뭐 어떤 네, 건너. 관계사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작 이 시행령이 딱 나오고 보니까 이 마로나 아니면 네. 페이코인이나 이게 좀 애매해요. 네. 일단 마로의 경우에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특수관계인 이런 제도가 다 주식에서 온 거예요. 이게 상법 제34조 사항에 따른 이 시행령 있잖아요. 이게 왜 예. 나왔냐면 사회이사를 누구를 임명해야지 말아야 되느냐 부분 때문에 이제 언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로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다라고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선 지분을 들고 있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인인데 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 해당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네. 부분이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코인이 워낙 새롭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애매하게 엮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관련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그 변호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또 사실상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코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 나온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코인은 취급하면 안 된다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업비트 직원은 빗썸 가서 거래해야 됩니다. 업비트에서 거래하면 안 돼요. 빗썸 직원은 업비트에서 거래해야 되고요. 얼핏 들어보면 그것도 말이 되는 네네, 것 같긴 맞아요, 한데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바이낸스란 세계에서 큰 글로벌 네네. 거래소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이죠, 이 법은. 당연히 안 되죠. 예, 우리나라만 적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나라만 하냐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예. 얘기가 이제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게 코인이 일종의 이제 자본 조달 수단으로 쓰이잖아요. 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피해도 많이 나는 건 맞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을 막 양성을 시키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여러저러한 규정 때문에 국내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업비트는 국내 1위 맞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니까 어떤 논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서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니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 혹시 그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압력을 넣은 건 아니니까요? 라고 이제 다들 추측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금융위 관계자한테 이제 예. 여쭤봤더니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알아서 한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느냐라면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저도 이제 후배 취재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금융위에 물어봤더니 법령상 뭐 제재 근거는 없고 맞아요. 다 사적 영역이다. 네, 법안도 맞습니다. 자율 규제로 돼 있다. 맞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네네. 금감원에도 여쭤봤더니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하다는 논의 수준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지. 자기들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자기들이 뭐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고 있네요. 네, 뭐 우리는 아니야. 네. 우리는 아니야. 근데 이제 업비트에 물어봐도요. 음.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선 다들 의심하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하나 플러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마로나 페이코인 같은 아까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켰다는 종목이 예. 사실 업비트한테 굉장히 짭짤한 종목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아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시켰다는 건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폐지 근거가요. 내부 기준입니다. 예. 내부 기준이 뭐예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예. 업비트뿐 아니라 코인빗 여기도 네네. 8종 코인 맞아요. 코인빗 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어젯밤에 폐지했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 8종 코인 상장 폐지했는데 네. 사실 코인빗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8종 있잖아요. 네. 이게 자기네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코인들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거래소 코인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아마 이유가 좀 네, 이유가 확실해 있어요. 이거는 보인다. 확실해 보여요. 근데 어쨌든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특근법이 9월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예.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 두 번째가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우려를 했는데 네. 두 번째 부분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살아남아도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없어질 수도 예.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인들 들고 계시는 분들 약간 투자에 유의해야 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금융당국이 좀 세게 나가고 있고 그거를 보고 이게 금융당국이 시킨지 안 시켰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거래소들이 알아서 저기 네.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코인들을. 그러니까 그런 코인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투자업계 약간 이쪽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네. 시장은 안 망해, 네가 망해라는 음. 말이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는 믿습니다. 더 네. 커질 것으로. 하지만 시장은 더 커졌지만 내 계좌는 과연 커졌을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첫 번째 포인트 키워드는 정리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ETF 관련한 네. 내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또 어떤 연기, 얘기죠? 또 예. 연기. 또 연기. 나오긴 하니?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답답하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아까 박스비라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박스비를 뚫어줄 만한 초특급 호재로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ETF가 캐나다 증시에는 상장이 됐어요. 근데 미국 증시에 상장되느냐가 사실 티핑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입니다. 네. 그래서 2015년부터요. 비트코인 ETF 신청을 꾸준히 했어요. 네. 그런데 다 이제 반려를 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SEC 위원장으로 게리 갠슬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할 정도로 이쪽 업계 좀 빠삭한 분이세요. 그 전임 위원장은 제이 클레이튼이라고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업계에서는 그랬어요. 제이 클레이튼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ETF는 없을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게리 갠슬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들 환호했습니다. 조만간 나오겠구나, 승인해주겠구나. 라고 기대했으나 약간 기대를 배신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님이 약간 조금 이 투자자분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발언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지난달 하원에서 증언을 하는데 예.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보호 정치가 너무 미흡하다. 맞는 말이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 중 어느 한 곳도 SEC에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면서 약간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예. 게다가 SEC도 10일 날 뭔가 성명서 같은 걸 내는데 예. 가상자산은 매우 투기적이다. 조심해라 투자자들은 라는 이제 성명서를 또 냅니다.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냈군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걸 보니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뭐 말대로 쉽지 않게도 실제 어떻게 또 연기가 됐죠? 이게 예. 원래 4월 달에 지금 네. 현재 지금 그 비트코인 승인 신청을 ETF 승인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9개나 있어요. 훨씬 더 굉장히 미국 많아요. 시장에 네, 미국 상장을 시장에. 이제 네. 기다리고 있는 게.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이제 반액 ETF가 있었어요. 네. 여기가 4월 달에 이제 원래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2월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4월에 발표를 해야 돼. 네. 그럼 이제 ETF 승인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45일간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미국도 어느 정도 이게 네네네. 딱 정해진 시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반액 그 ETF가 원래는 4월에 발표했어야 되었는데 미뤘어요. 6월 17일까지 미뤘어요. 근데 이 6월 17일까지 미룬 걸 또 미뤘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또 미뤘다. 네, 예. 45일까지 미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장 240일 동안 또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거의 얼마야? 거의 뭐 1년 동안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결론을 안 내리고 다 미뤘어요.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 위원장 취임해가지고 들어왔던 ETF에 대해서 승인 여부 결정을 네. 된다 안 된다 내린 게 없습니다. 다 미뤘어요. 다. 이렇게 계속 뭉갤 수 있나요? 240일까지. 아, 240일. 8개, 그러니까 8개월. 45일 더하기 네. 240일. 예. 네. 음.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쨌든 결론은 내긴 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결론을 낸 게 아까 말씀드린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에서는 예. 다 반려를 했고 아니면 업체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서 그냥 다 철회를 해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부품 가슴을 안고 신청을 다시 했으나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게 다 미루고 있습니다. 계속. 예. 예. 조만간 6월 말에요. 또 하나의 뭔가 결정이 나오고요. 아마 이것도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7월 달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아마 또 미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루는 이유는 뭐냐면 예.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더 많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SEC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비트코인 가격을 믿을 수 있냐. 이 기초자산이 되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비트코인 ETF에. 이 가격이 과연 조작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자 보호 네, 이런 건 맞습니다.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들어온 대로 뭐 받아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뭐 어느 정도 거기도 또 논리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들 기다렸지만 또 연기됐고 앞으로도 연기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 ETF가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계속 연기가 되니까 이제 약간 실망감이 좀 네, 맞습니다. 또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두 번째 그 비트코인 ETF 나오긴 하니? 약간 반말인데. 예. 나오긴 하니 하는데 네. 나올까 약간. 이 이슈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고요.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슈 그 달라진 연준 비트코인에 충격을 줄까?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잖아요. 달라진 연준에 대한 뉴스는. 제가 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마다 그거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이제 월스트리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뭐 생방은 아니고요. 한 네. 10시쯤에 듣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유익한 프로입니다. 아침에 그걸 보면은요. 예. 시장을 딱 정리해 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마침 딱 이 FOMC 회의 결과를 정리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너무 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코인 쪽 투자하신 네네. 분들 못 보신 분들 있을 테니까 네. 조금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죠. 이게 워낙 사실 엄청나게 큰 뉴스들인데 네. 예, 좀 소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약간 제가 가격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이게 FOMC가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예. 3시에 회의를 마치고 일단 지표를 발표했는데 물가는 원래는 2.4를 예상했는데 3.4, 네. 성장률은 원래 6.5를 예상했는데 7, 네. 내년은 2024년에는 2.4까지 가겠다라고 물가. 다 네.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 이건 점도표가 성장률이구나. 네, 예, 예, 예.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약간 시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금리 인상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 점도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이제 가기 예측치를 다 점으로 찍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만 해도 이게 다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점들이.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는 맞습니다. 전망이 많았던 네. 거죠. 근데 이 점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밑에 남아있는 점들이 별로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뭐지? 금리 인상 시점 빨라지나?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8%까지 급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4만 달러를 내줬고요. 그러고 이게 비트코인도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슈퍼 비둘기 성향의 미국 연준 신뢰했던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너무 시장 충격이 오니까 3시 반에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약간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일종의 좀 약간 시장을 달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예. 아침에도 나왔던 얘기가 재밌는 게 talking about 테이퍼링이라는 네. 말을 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논의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그 점도표에 대해서도 예. 약간 좀 웃기는 건데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예. 자기들이 찍어서 믿지 마자. 자기들이 발표한 그 자료에 딱 그려져 있는 건데
너무 믿지 좀 마라. 믿지 마라. 또. 라고 하면서 약간 시장의 불안감을 좀 낮춰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되게 급락했던 지표들이 그나마 반등해서 낙폭을 좀 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아까 제가 4만 달러 선을 내주고 쭉 밀렸다고 했는데 3만 8천 달러 선까지 약간 위협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한 3만 8,7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서 그 3대 지수가 낙폭을 만회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그 파월 의장이 그 지금까지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약간 좀 길어질 돌아섰어요.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 되면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게 늘 계속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네. 금이라며. 네. 왜? 디지털 금. 금이라며. 디지털 골드 왜? 이렇게 부르는데. 야, 금이라면 인플레를 좋아해야지라고 네. 하는데 제가 그 비트코인의 성격은 디지털 금이 맞아요. 금이 맞는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본인의 자산의 성격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시장이 대부분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움직이는 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담는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던 게 이걸 자기 포트에 담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던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늘었다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그 4만 달러 아까 돌파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4만 달러를 돌파한 배경에도 뭐가 있냐면 베네수엘라가 법정 통화를 채택했다는 거 그리고 폴 투더 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분이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것도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 5%, 비트코인 5%라고 해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이 회사는 그 빚을 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 데 이어서 저도 들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빚을 내서 더 물타기 하겠다 사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전환사채란다. 그 회사채를 선순위 회사채를 발행을 한 것에 더 5억 달러 발행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1조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했어요. 유상증자의 목적이 비트코인 매수예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자금들이 들어와서 4만 달러 이상을 올려놨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정을 받은 상태고요. 연준 태도가 바뀌니까 실망했다. 네네. 이게 어쨌든 지난해 많이 올랐던 게 인플레 해지 자산 플러스 보다는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기관들이 그럼 왜 투자했냐라고 보면 유동성이 넘치니까 여기저기 다 투자하다가 야 돈이 넘쳐나는데 비트코인에까지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들 자금이 비트코인 들어왔었는데 이제 유동성을 잰다라고 하니까 그런 논리니까 사실 가장 뭔가 리스크가 크고 가장 뭐랄까 투자해 바로라고 약간 망설였던 자산에서부터 잠을 빼겠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조정이 나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바뀐 연준 태도로 이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지금 현재 뭐 사실 호재가 뚜렷하게 없어요. 말씀드린 뚜렷한 호재가 바로 그 비트코인 ETF였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비트코인 ETF 잘 지금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악재가 나와서 또 급락을 하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호재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박스비를 뚫을 만한 강력한 호재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장도 약간 지지부진한 고구마 먹은 듯한 박스비 시장을 이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고구마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시장? 고구마 먹은 것 같은 답답한 시장이 박스비? 이거를 이제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게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고란 대표님이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셀프 발행 코인 거래소 취급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국내 얘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얘기인데 비트코인 ETF가 나오긴 하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역시 이건 글로벌한 얘기죠. 그 바뀐 연준의 태도 이게 과연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뭐 한 줄 평으로 하자면요. 박스비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시장은 안 망했지만 그 사이 네가 망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음. 국내에 있는 약간 시가총액이 작은 이른바 이제 뭐 김치코인, K코인이라고 하는 코인 네. 들고 계신 분들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투자할 때 주의하시면서 예. 자기가 코인 천재라고 믿지 마시고 좌우 살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6월 17일 목요일 라이브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고란 대표님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5시 코인 동향을 생생하게 담아서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 해주신 알고란 대표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